네, 안녕하세요. 정성논술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수국명여대 인문계열 언어논술 모의고사를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 가를 활용하여 나의 밑줄 친 오류를 설명하시오. 나의 뭔가 잘못됐다는 건데 가에 있는 말로 쓰라는 거죠. 300자 내외. 1-2는 누군가 그림 1을 가리켜. 그림 1은 여기서 미리 한번 보면 막대 그래프. 가구 소득이 올라갔으니 사람들의 행복감도 더 커졌을 거라고 해석했다. 그 해석의 문제점. 자, 그게 틀렸다는 건데 가와 그리고 다를 읽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림 2. 그림 2의 그래프를 활용할 것입니다. 자, 문제 전체는 이해되셨죠? 자, 읽겠습니다. 가 18세기 천문학자들에게 공통의 과제 한 가지는 천체의 회전속도 측정이었다. 천체가 망원경 렌즈상의 두 평행선 사이를 지나갈 때 걸리는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토성의 속도를 계산해 앞으로 경로를 예측하고 싶은 경우에는 토성이 첫 번째 평행선에 닿는 순간 회중시계 작동시켰다가 두 번째 평행선에 닿을 때 중단시키는, 이런 식으로. 자, 하지만 오래지 않아 이런 측정 방식의 심각한 문제점, 10명의 천문학자가 다 제각각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해결책이 필요했는데 마침 천문학자들은 평균법이라는 것을 채택했네요. 그들은 개별 측정값을 취합해 하나의 평균값을 산출해냈다. 이것을 참값이라고 평했다. 뭐 그 정도. 그런데 평균값을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네요. 자, 어떠니 토끼고기 햄버거를 파는 노점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싸게 팔 수 있느냐 묻자 노점상이 말고기를 조금 섞었어요. 많이 섞진 않습니다. 1대1이죠. 자, 우린 1대1이라는 비율이 당연히 고기 무게 비율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노점상 말에 담긴 진실은 토끼 한 마리에 말 한 마리를 섞는다는 얘기다. 자, 그럼 조금 속여서 판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노점상처럼 수치 계산을 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 자, 그래서 평균값의 함정이 예시로 나왔네요. 자, 이제 가를 읽고 나의 밑줄 친 여기 해석상의 오류라고 하는 이것의 오류를 얘기해야 됩니다. 83년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충격적인 보고서 대통령 직속 교육위원회는 공교육에서 평범한 학생들을 양산하는 평준교육 풍조가 미국의 미래를 위협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국 교육의 실패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신호는 학생들의 SAT가 있네요. 대학 진학능력 시험인데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면 퇴보할 것이다.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교사들이었다. 행동을 촉구했고요. 그래서 무능한 불량 교사들을 색출하는 거예요. 문제 보고서가 발표된 지 7년이 흐른 후 샌디아 국립연구소 연구진은 이 보고서의 근거로 사용된 데이터를 점검했다. 연구자들은 이내 해석상의 오류를 찾아냈다. 자, 이것의 오류를 얘기해야 됩니다. 자, SAT 평균 점수가 하락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으나 보고서 작성자들은 같은 기간에 SAT 응시자 수가 변화됐네요. 그걸 고려하지 않았다. 경제적 빈곤층과 소수 인종 학생들을 과거보다 더 많이 받아들였고요.
그에 따라 같은 기간 SAT 응시자 수도 크게 늘었다. 자, 통상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면 이거 다는 좀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 1-1은 가를 활용하여 나의 밑줄 친 오류를 설명할 겁니다. 평균값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쓸 겁니다. 자, 문항 1-1로 표현되었고요. 모의고사는. 자, 시작은 이렇게. 가는 우리가 단순하게 평균값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려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평균값의 의지에 판단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결론부터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오류를 알아낼 겁니다. 자, 미국 교육위원회는 회의는 학생들의 그 SAT 점수 평균 점수 하락한 거 평균 점수가 하락한 까닭이 교사의 무능력이라고 했었어요.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러나 점수가 주어를 다시 하락한 이유는 아니면 하락한 것은 이렇게 잡아 놓고 상대적으로 바로 답을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성적 낮은 취약계층, 아무래도 교육의 기회가 적을 테니까요. 취약계층 학생들이 SAT에 많이 응시했죠. 응시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따라서 문제의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해석은 그 교육위원회의 해석은 뭐에 의지한 겁니까? 평균값. 그냥 성적을 평균 내본 것, 그걸 가지고 그냥 무조건 판단을 해버린 거죠. 의지한 단순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그 밑줄 쳤던 나의 밑줄 쳐져 있던 해석상의 오류라는 그 부분 그거를 범했다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다시 한번 문제를 아까 봤던 우리 이제 다 그림 1 가리켜 사람들이 행복이 커졌다라는 걸 문제점을 가와 다 그림 2로 쓰는 그래서 다를 읽겠습니다. 이제
통상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나 소득 증가와 행복 사이의 관계가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 빈곤이 문제다. 상대적 빈곤이 핵심어겠네요. 인간은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 등 기본 수요를 만족하고 나면, 다시 말해 절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격차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과의 격차. 이게 상대적 빈곤의 시작.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가 없을 때 자기가 가난하다 생각하고 설령 그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도 그렇다. 상대적 빈곤은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본인의 소득이 그 사회의 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뭔가 빼앗긴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런 계층의 사람들을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한다. 억울하게 뭔가 빼앗긴 듯한 상태. 선진국에서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을 상대적 빈곤층으로 본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가 그래프의 자료로 나오겠네요. 상대적 빈곤은 소비주의 문화에서 두드러지는 심각한 현상. 소비주의 문화에서 개인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적다는 것은 상대적 빈곤감은 자신감을 상실케 하고 심한 경우 좌절감을 넣어 우울증에 이르게 한다. 개인 간의 소득 차이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이 증폭되면 사회가 불안해진다. 해서 복지 정책에 역점을 둔다는 얘기고, 그래프를 보면 그림 1은 2023년에 가장 막대 그래프가 높죠. 그래서 총 소득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행복이 비례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아까 다 그래서 했었어요. 그림 2에서 보면은 가구소득 구간 20%씩 보시면 20%씩 5개로 나누었는데, 1구간은 가구소득 하위 20% 여기겠네요. 그 다음에 5구간은 가구소득 상위 20%. 자, 여기죠. 그러면은 대충 여기가 평균 정도면 가운데를 반토막해서요. 자, 이쪽에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선진국이라면 이쪽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들을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보겠죠.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작해보면 문항 1-2, 이번에 두 번째. 자, 600자 정도 쓰는 거예요. 제시된 문제가. 자, 그림 1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림 1은 가구 총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증가한 상황을 보여준다. 짧게. 자, 그 자료가 뭐냐부터 먼저 이렇게 두 갈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연결시키는 글. 따라서 소득이 늘면 뭐가 아니다. 행복감의 상승? 뭐 어렵게 쓸 필요 없고요. 행복감도 커진다는, 그냥 커진다는 쉬운 말로 그런 잘못된 생각, 통념에 비추어 사람들의 행복감도 커질 거라는, 커졌으리라고 보는 건 잘못됐다. 뭐 그 전에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장 좀 나눌게요. 하지만 가에서 보듯이 가도 활용하라고 했으니까요. 가에서 볼 수 있듯이 아까 우리 가 그래서 단순 평균값의 문제를 얘기했죠. SAT와 함께 나에서도 그 단순 평균값에 의지한 판단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해석상의 오류. 그림 1은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림 2. 그림 2는 하위 60% 정도. 아까 그 그래프 중간부터 시작된 그 아래 가구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그래프 자료를 해석하는 문장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여준다. 자, 이는 즉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급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수 있는 가구가 전체의 60% 정도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보면 상위 20% 구간에 가구 소득과 하위 20% 구간 가구 소득이 격차가 심했죠. 아까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자, 이게 더 심각하게 상대적 빈곤을 낳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심화됨을 말한다. 뭐 해석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다는. 자, 문단을 바꿔도 되고요. 자, 다는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상대적 빈곤에 대한 얘기가 되었던 다 글이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져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걸 느낄 때 사람들은 우울하다고 했죠. 우울과 좌절을
느끼고 사회도 어떻게 불안해진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갈등이 생기겠죠, 당연히. 사회도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림 1, 그 막대 그래프 3개 있었던 거 아까. 자, 그림 1을 보고 사람들의 행복감이 커졌을 거라고. 2023년에 막대 그래프가 제일 길었죠. 사람들의 행복감이 커졌으리라 해석하는 것은 또 역시 해석상에 오르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를 계속 여기다 붙이면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 이게 있었다는 거, 이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빈곤감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판단, 이게 해석상의 오류, 단순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소득이 마지막 한 줄, 평균 소득이 증가했지만 사람들의 행복감이라는 거는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600자 내외로 쓴 겁니다. 이게. 자, 총 3문항이라고 했는데 다음 3번째 문항을 위해서 마지막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결명 2번째인데 여기 2-1 이게 3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가의 주인공이 처한 문제 상황을 나를 활용하라. 그렇죠. 300자. 자, 청즈. 어떻게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내 인생에 대해 제일 궁금해한 사람들은 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들, 기다리면서 만난 사람들. 랜덤 박스를 여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하늘이 또 내게 어떤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실까? 일상생활에서 절대 물어보지 않거나 물어보기 고약한 수많은 질문을 어떻게 엘리베이터라는 이 밀폐된 작은 공간에 가리낌 없이 낼 수 있을까요? 마치 누군가의 질문에 답변하듯 네, 안녕하세요. 다쳤어요. 며칠 지나면 나아요. 전 그냥 웃고 이렇게 말해요. 관객을 향해. 방백이네요. 씩씩하긴요. 뭘요? 이래요. 직업 있어요? 결혼했죠. 결혼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자, 제일 짜증나는 거는 남들이 묻지도 않고 내 휠체어를 밀어주는 거예요. 아, 장애인이네요. 난 정말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 유별난 전동헤드는 자, 이제 휠체어 시속 25km라고요. 당신 체력이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도 못 따라잡는 속도. 그러니까 알아서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밀어주는 이유는 동정심 때문임을 알고 있는 거죠. 전 이런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다른 사람은 분명히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할 거야. 자신들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요구가 반드시 있을 거야. 자주 겪는 상황이지만 난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훨씬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강해 보여야 사람들이 그걸 정상이라고 느끼는지 나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정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다음 나를 읽고 나를 활용하여 가의 주인공의 상황을 설명할 거예요. 자, 이제 활용할 겁니다. 나를. 지배적인 기대를 벗어나 신체가 그 의미가 해석되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기대를 벗어난 신체, 이게 장애죠. 반드시 처벌받거나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대에 부응하는 신체는 보상을 받는다. 오히려 다르다고 간주되는 몸을 둘러싼 일탈의 내러티브 장애. 자, 보통인 것 또는 최상의 것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몸을 둘러싼 보편성의 내러티브. 이게 이제 정상이겠죠. 와 병행한다. 자, 이 문화적 이분법에 따라 이 몸은 열등하고 저 몸은 우수하다. 이 몸은 아름답거나 완벽하고 저 몸은 기괴하거나 추하다는 평가. 시각적 다름의 경제학 속에서 눈에 띄는 표식이 없는 몸은 정상이라는 중립적 공간 속에 있게 되지만 이에서 벗어나는 몸은 이게 장애였죠. 아까 타자화된 채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던 이 장애인의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병신, 혼혈, 이방인 나왔네요. 타자화된 존재로 재현되며 사회적 권력과 지위로부터 배제당하고 있었죠. 다름을 분류하는 이념이다. 이것은 잘못된 이념. 자, 정상인이라는 신조어는 문화적 자아에 가려진 주체의 위치를 의미한다. 눈에 띄는 표식이 있는 타자들의 몸이 만들어낸 정상의 경계를 통해서만 정상인의 윤곽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표식이 없는 이들은 정상인이라는 말을 자신들의 거의 완벽한 인간임을 드러내는데 이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인 범주에 속한 이들의 위치는 우리가 신체 문화적 타자성을 구성하는 사회적 과정과 담론을 자세히 살펴볼 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자, 권력 관계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신체 표식은 항상 타자성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상인의 형상은 정상에서 벗어난 신체의 가시화된 타자성을 통해 은폐되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중립화된다.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자, 문항 2-1 마지막 문제. 자, 가의 청즈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런데 그 관심은 차별적 시선인 거죠. 차별적 시선 그리고 편견적 시선과 편견을 경험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리고 나에서. 자, 이제 나를 활용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게 정상과 일탈 요 둘의 이분법 적 내러티브 서사와 이를 통한 차별과 자 그걸 이분법을 통한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차별과 그리고 정상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즉 이것이 배제의 작동을
가에서 보여주었다, 보여준다. 바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그 사람들의 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차별과 배제의 작동.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활용하는 문장, 다름을 분류하는 이념. 그러니까 거기 작은 따옴표도 있는 것들은 다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념에 따라. 그리고 또 작은 따옴표가 눈에 띄는 표식 이런 말이 있었죠. 눈에 띄는 표식이 있는, 바로 가에서 청지였죠. 청지의 몸은 열등한 것으로 낙인 찍혔죠. 낙인 찍히고 타자화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타자화된다. 그러니까 일상인들과 다른 타자, 그 타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 정도 상수를 한 번 더 해주신다면, 사람들은 청즈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뭐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등등의 일을 잘할 수 없으리라 여긴다. 그래갖고 그렇게 질문했었죠. 아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정도. 여기는 것이다 정도 해주시면은 이게 300자 내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3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았습니다. 자, 자기 힘으로 한번 다시 써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